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 TV의 김정기입니다. 오늘은 긴급 속보를 전하겠습니다. 주제는 지소미아 파기, 해양 세력, 한미일의 안보 공동체가 흔들린다입니다. 한국이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인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발표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8월 2일 명확한 근거도 없이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백색 국가 리스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키면서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8.15 경축사를 보면서 그동안 치밀한 전략도 없이 오로지 내년 총선 승리용으로 이용할 생각만으로 전개했던 항일 전쟁에서 상황이 불리해지자 일본이 협력하면 손을 잡겠다고 하면서 다소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면서 백기투항을 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해 하면서도 안도를 했던 게 불과 일주일 전입니다. 지난 일주일 국제전선은 비교적 평화로웠지만은 국내 전선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위선으로 가득 찬 이중성이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되자 조국이 무너지면은 문재인도 무너진다라고 하는 위기감으로 국면전환용으로 다시 항일 전선을 재구축하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문재인과 그 일파들에게는 국익에 대한 생각이 티끌만큼도 없는 것 같아요. 참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한마디로 공산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이 없는 나라로 한국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출 의존도가 80%가 넘는 한국은 대외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국가 간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것이고 이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 신뢰를 상실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 민족끼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서에 함몰이 돼 있고 국제 정치에 무지한 문재인과 청와대 386 운동권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BC는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최근의 한일 관계를 보면 아베가 명분을 추구하니까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처리할 가능성은 제로겠지만 실리 추구를 하는 공간을 충분히 주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은 총론인 배제 결정은 그대로 가겠지만 강론인 운용 계획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하겠다는 메시지가 읽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일본을 몰라도 모르는 것 같아요. 따라서 정상급 회담이 아니라 장관급 회담을 통해서 협상을 하면서 서로 실리를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앞으로 전개될 일이 참 걱정입니다. 이런 식의 강대강 대립은 경제와 안보적인 측면에서 한국을 지옥으로 몰고 가겠다는 그런 발상이에요. 예상 밖의 막가파식 결정에 일본 열도도 충격에 휩싸일 것 같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기업이 상당한 기간 동안 아마도 문재인 정권이 끝나는 날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언급을 했듯이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일본이 운용계획에서 한국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핵심 소재 및 장비 수출 허가 결정을 1개월 이내로 하면서 숨통을 터줄 가능성이 높았죠. 따라서 한국 기업은 생산활동이 이전에 비해서 다소 불편하긴 하겠지만은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미래 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는 삼성에 대한 수출은 강력한 규제보다는 융통성 있게 허가를 위주로 가게 될 거예요. 이는 전적으로 문재인이 아니라 이재용의 일본 조야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물론 일본과의 무역에 종사하는 중소업체들의 고통은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울 거예요. 결국 최대 피해자는 한국의 보통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문재인은 당장에 실리 없는 전쟁을 멈춰야 합니다. 다음으로 안보적인 측면입니다. 동북아 안보 지형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북중러가 대륙 세력으로 단합된 힘을 가시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양자동맹이지만 사실상 삼각동맹 기능을 해온 해양 세력인 한미일 안보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한국이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탓입니다. 지소미아 파기의 악영향은 일본이 아니라 미국에 미치는 것입니다. 미국이 그리는
동북아 안보공동체 전략에 차질이 생기면서 미국이 느끼는 배신감은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너무나 많습니다. 벌써부터 트럼프가 미국 시장에서 삼성이 애플보다 경쟁력이 있는 이유로 관세를 언급했잖아요. 한국에서 수입하는 삼성 제품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애플 제품에 비해서 관세가 너무 낮다고 말을 한 것은 유사시에 한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기다 대북한 유엔 제재 조치를 한국이 위반한 사례를 차근차근 쌓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을 해서 한국 금융을 마비시키면 어떡할 겁니까? 또한 미국 국방부 국가안보국을 통한 도감청 정보와 미국 국방부 국가정찰체를 통해서 확보한 위성 촬영 정보를 한국하고 공유를 하지 않았을 때 북한에 대한 동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유사시에 북한의 도발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채로 꼼짝없이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재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누구를 위해서 청와대의 주인이 되었냐고. 여기에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면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야 한다고. 이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영상물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유우파와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